이번 탄핵안 가결 이후 투자 시장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국내 시장은요, 각종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적지 않았다 보니까 그야말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서 녹을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재명 정치 테마주들만 오르고 그 외에 오르는 종목이라면 솔직히 다 세력 종목이었잖아요. 누군가 돈을 써서 올리는 종목 위주로만 돈이 몰리다 보니까 그냥 개별 장세 정도로만 이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바로 불확실성이잖아요. 저는 이번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서 불확실성 해소가 됐다라는 국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한국은행에서 보도한 자료를 가지고 온 건데 여기에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체크 좀 해볼게요. 자, 한국은행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에 임시 금통위를 개최해서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했다.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시장 안정 조치라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맥락이냐면, 자, 최근까지 주가가 많이 이렇게 하락하면서 변동성도 상당히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주가가 하락해도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하락에 대한 변동성이 작아졌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하방 경직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수급을 한번 탐색을 해봤는데, 현재 창을 보시면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볼 수 있는 0784 창을 켜뒀습니다. 최근에 이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현황을 보시면은 11월 중순서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수급이 유입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기관을 보니까 바로 연기금과 사모펀드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타 금융에서까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안정 조치까지 유입이 되니까 시장은 지금 강력하게 반등으로 이어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어서 한국은행 보도자를 또 살펴보면은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크게 확대됐던 이러한 변동성 자체가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 등으로 인해서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국회 탄핵안 가결로 인해서 이제 정치 프로세스의 예측이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시장 변동성은 더욱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는 시장이 하락이 나와도 결국에는 하방 경직이 상당히 강해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을 보기보다 당연하게도 이제는 상방을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레버리지 차트 비교해드리면서 거래량, 최대 거래량이 나왔다, 20년 이후에 최대 거래량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현재 바로 이렇게 변곡점으로 작용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정말 다행인데, 제가 또 여기 1번 과거 두 차례 탄핵 국면 시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가 되면서 그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라는 얘기,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과거 차트가 어땠는지 제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거는 현재 코스닥 일봉 차트를 이렇게 좀 펼쳐 놓은 겁니다. 보시면은 차트에서 당시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었었잖아요. 그 구간이 어느 구간일까 보시면은 바로 이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 자, 여기가 딱 12월 9일날 캔들이거든요. 이 캔들이 탄핵안이 가결이 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바로 이렇게 약 10%가량의 반등이 나왔었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보시면은 해당 정치적 불확실성이 강했던 타이밍,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 매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 저점을 한 번도 훼손시킨 적이 없이 당시 600포인트서부터 900포인트까지 넘게 상승을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로 돌아오면은 그때와도 꽤 비슷한 맥락을 띠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과정에서, 자, 여기 딱 이 캔들에서 탄핵안이 가결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어느 정도 상방을 열어놓고 볼 수 있을지가 좀 명확해지죠. 바로 여기 내려오고 있는 이 122평선, 바로 760포인트인데요. 이 760포인트까지는 대략적으로 약 10%가량 상승이 열려 있는 상황인데, 딱 가격대 보셔도 바로 전 고점이 있는 영역이죠. 바로 여기서 베어리시 오더 블럭이 형성된 구간이에요. 즉 매물대가 좀 포진이 되어 있는 가격대인데, 딱 여기랑 120선이랑 어느 정도 겹치는 가격대라고 해서 76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앞으로 대응 전략을 가져갈 때 어느 정도 단기 투자자들도 매수 전략이 당연히 유리할 것이고요. 그리고 단기 스윙 투자 하시는 분들도 이제 760포인트까지 오면은 어느 정도 일정 물량을 좀 줄인다거나 그러한 대응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대응 자체를 알고서 한다면 좀 수월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현재 이렇게 코스닥 수급 현황을 보시면은 자, 비상계엄이 나온 이후부터 지금 막 친듯이 던져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딱 보이시죠? 개인 투자자들, 여기서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던졌는데 그때부터 이 기관 투자자들은 정말 열심히 쓸어 담고 있는 그런 환경이 보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좀 이 수급 메커니즘이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결국엔 개인 투자자들이 던져야 이 시장이 반등으로 이어지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 이렇게 던지고 있는 게 정말 좀 안쓰러운 거예요. 정말 참다 못해 던지는 그런 물량들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신용 물량들이에요. 신용 물량들도 이제 보유할 수 있는 기간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내가 매도를 안 하면 다음날 강제 청산이 되니까 이거를 그냥 어거지로 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용 물량들이 나올 때마다 그걸 받아가는 건 결국에는 큰 주체들이 받아간다라는 거죠. 아무쪼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바로 이렇게 현재 코스닥 기준으로 해서 약 76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고, 당연하게도 수급도 늘어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방 경직이 강해지면서 강력한 상승 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타이밍에서 수급이 좀 빨리 쏠릴 수 있는 그러한 업종, 그러한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카페24라는 주식입니다. 이 카페24는요 비즈니스 솔루션을 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뭐 유튜브에서 쇼핑몰을 개설하면서 이런 마케팅까지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간단하게 재무제표를 살펴보니까 2024년의 그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자, 24년 1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실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 부채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줄어드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왜 그럴까? 어디서 도대체 매출을 낼까? 보니까 자, 해당 뉴스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인기 유튜버에서 이제 프로 골퍼까지 이 카페24를 이용해서 유튜브 투어를 개설하고 있다. 자, 지금 해당 여기 사진 자료에 나와 있는 분이 이제 핫핍인가요? 허팝인가요? 그분이신데 유튜브 구독자만 400만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또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고 재미난 영상들 많이 올려주시는 그런 크리에이터 분이신데요. 이분도 지금 유튜브에서 투어를 열어가지고 뭐 이렇게 티셔츠 판매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을 볼 수가 있었고요. 보시면 또 박하림 프로라고 해가지고 프로 골퍼분도 이렇게 스토어에서 골프 용품까지 이렇게 올려놓고 판매를 하고 계시네요. 또 요즘에 정말 잘 나가는 분들이죠. 뭐 인기 아이돌 QWER도 이제 굿즈를 판매하면서 이 카페24를 통해서 모든 게 구축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런 강력한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카페24를 그냥 자연스럽게 광고를 해주고 있는 꼴이 된 거죠. 이게 얼마나 좋은 사업 아이템입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바로 현재 보여주고 있는 차트가 정말 미쳤습니다. 간단하게 차트 체크해 볼게요. 자, 해당 차트는 카페24 일봉 차트이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 그어 놨습니다. 이 짝대기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락 추세선을 얘기하는 거죠. 이 하락 추세선은 고점과 고점끼리 이어졌을 때 이 고점의 패턴을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로 힘의 균형을 찾기 위한 분석 도구인데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서도 막혔다가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한번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이 하락 추세선을 리테스트까지 진행이 된 상황인데요. 여기서부터 또 고개를 들고 있으면서 앞에 있는 고점까지 한번 뚫어놨다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하락 추세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캔들이 이렇게 저항을 받다가 결국에 이렇게 돌파를 했어요. 보통 이게 기술적 분석의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돌파한 이후에 한번 리테스트를 하고 다시 고개를 들어주는 타이밍, 이 타이밍이 정말 황금 맥점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명확하게 아주 좋은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차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더구나 이 차트를 보면요, 최근의 차트인데요, 여기 정고점 영역을 돌파를 좀 시원하게 하면서 안착을 시도하려는 모습이죠. 그리고 앞전에 있던 이러한 구간, 이 구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가격이 하락하기 직전에 나온 양봉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속임수성 무빙이 나오면서 이런 양봉 캔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 많이 따라 붙었을 거예요. 이 캔들의 거래량을 보시면은 사실 얼마 크게 나온 거래량은 아니잖아요, 평소 거래량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유인책으로, 개인 투자자들 유인책으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유도를 했다. 그리고 나서 가격이 이렇게 쭉 하락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개인들한테 물량을 어느 정도 넘기는 패턴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 PA 이론에서는 이걸 오더블럭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해당 오더블럭, 이 베어리시 오더블럭이 형성됐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오더블럭을 해소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여기 있던 이런 조정 파동 구간에서 어느 정도 여기 있던 매물이 소화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에 있던 이런 메인 고점들 올드 하이를 돌파를 해주는 그러한 패턴이 강력하게 연출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더 큰 거래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매수했던 사람들 차익 실현할 때 우리도 같이 차익 실현 준비하면서 고래 등에 편승하는 기법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실시간 분석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안내해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취지에 더 힘을 실고자 저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방을 준비해놨는데요. 준비해둔 자유방에서는 시장 상황에 맞춘 정보와 대응 전략을 24시간 함께 논의할 수 있고 단순 정보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매매 스타일에 맞춘 의견 교류와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정 댓글에 입장하실 수 있게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연락 남겨주시면 바로 초대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